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가 부동산 뉴스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내용의 기사가 정말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제가 찾은 것만 10개가 각분이 넘는데요. 한 가지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네이버 뉴스에서 괜찮은 건 9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내용은 다 이겁니다. 강남, 비강남 아파트값 차이예요. 네, 여기는 8억 4천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이거는 단순 데이터고 여러분이 아시는 단지 몇 개만 떠올려 보면은 한 노원까지 가고 서초나 강남까지 가면은 20억 이상 차이도 납니다.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 이러면은 강남이랑 잠실만 계속 올라가고 노도강은 계속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막 3배, 4배, 5배 차이가 나는 게 맞냐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초급자 강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일단 기사를 쭉 볼게요. 내용, 강남, 비강남 차이. 강남 아파트 팔면 강북에 2채 산다. 3채도 삽니다. 강남 한 채 값이면 서울 다른 지역 2채, 3채도 삽니다. 최강 스펙된 강남 아파트. 아파트 양극화 심화. 다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습니다. 다른 기사인데 다 다릅니다. 강남 아파트는 계속 오르는데 우리 집은 왜? 요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이게 현실이에요. 강남 불패 얘기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 지역의 내용도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몇 가지만 정리해보죠. 지금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고 있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대출 중지예요. 어떤 거냐면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일명 잘 사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인데요. 지금 잘 사는 사람이 미리 가지고 있다가 잘 사는 사람한테 팔 수 있는 아파트, 주요 입지에 좋은 아파트는 가격 회복력이 아주 좋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인데요. 급매가 굉장히 빨리 소진이 됐고 급매가 다시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강북에 비해서 급매가 나오는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겠죠. 대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왜 자꾸 대출 하냐? 여러분 22년, 23년 시장이 어떻게 무너졌죠? 자이언트 스텝. 한국의 금리가 7배, 미국은 11배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대출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망한 거예요. 대출이 없던 분들은 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급매를 내놓겠죠. 그리고 이거를 대출을 써서 사야 될 분들이 못 쓰겠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대출을 쓰는 사람들이 사고 파는 아파트는 대출을 썼던 사람들이 팔게 되는 것이고 대출을 쓸 수 없으니까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대출에 대한 의존도. 자, 여기서 하나 더요. 대출은 전세이기도 합니다. 전세도 사금융이에요. 이런 곳들은 팔 이유는 올라가고 살 수 있는 여력은 내려가니까 당연히 가격이 하락을 하고요. 회복력이 약한데 상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특히 하이엔드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대출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애시당초 별 필요가 없으니까 시장이 잘 굴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이런 일은 왜 일어났죠? 바로 이런 겁니다. 2채, 3채 사면 안 된다. 세금 자체를 아파트를 얼마나 비싼 걸 가지고 있냐가 아니라 몇 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세금을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년 동안 끊임없이 똘똘한 한 채로 이동을 했습니다. 집을 안 좋은 거 4채, 5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똘똘한 한 채 가지고 있는 게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영리하잖아요. 여러분이 다 스마트하게 계산을 해보시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잔인한 게 있어요. 똘똘한 한 채는요, 비쌉니다. 다시 얘기해서 똘똘한 한 채는요, 돈이 많은 분, 상대적으로 대출에서 자유로운 분들이 살 수가 있고요. 돈이 없거나 대출이 꼭 필요한 분들은 똘똘한 한 채를 살 수가 없었죠. 이번 시장에서 초반부에 다 처분하거나 처음부터 똘똘한 한 채에 대출을 잔뜩 끼고 들어간 분들은 대출을 그때 썼어도 잘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금리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아파트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고 전세가도 올랐기 때문에 버틸 방법은 많아요. 힘들겠지만. 그리고 애시당초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나 나중에 돈이 많아서 좋은 지역에 사신 분들은 지금도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강남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해운대든 아니면 송파든 주요 지역에 돈이 있는 분들이 거래하는 아파트는 잘 살아남고 있고 이렇지 않은 곳들은 잘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그냥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가보시면요. 같은 구, 같은 동에도 어떤 아파트 단지는 살아남고 어떤 아파트 단지는 지금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단지를 직접 방문해서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지 알아보면은 급매가 나가면 급매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살라는 분들이 엄청나게 망설입니다. 왜 망설일까요? 부담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어디서 땡겨 와야 되는데 땡겨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정말 잔인한 부분인데요. 잘 사는 아파트는요, 내가 팔 수가 있죠. 급매로 팔아야 될 이유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판 다음에 옮겨 타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엔드가 비싸지는 거예요. 상단에서 상단을 팔고 하이엔드로, 이건 가능한데 지금 뭐가 안 되냐면 하단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중단으로 갈 수가 없어요. 팔리질 않으니까 살 수도 없죠. 그러니까 하단, 중단이 전부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시장은 전세가가 살아나야 된다. 세입자분들이 월세나 전세보다 매매를 초이스하게 돼야지 회복을 시작할 거고, 여기 남아있던 급매로 팔아야만 했던 체력이 안 되는 분들이 무너져서 나가든 아니면 이번 시장에서 뭔가 정리를 하든 이분들이 다 정리가 되면서 두 가지, 공급과 수요가 맞닥뜨려서 나중에 다 시간이 지나서 상승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은 예전처럼 단순 그냥 집을 하나 사두는 수요만으로는 가격 상승을 일으키기가 엄청 어려운 단지들이 여러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일정 수요만으로 거래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선 결과는 얘기해주죠.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바뀌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규제를 풀거나 어떤 시스템을 여당 마음대로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장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몇 가지 현상이 발생하는데 여러분이 이걸 알아두신 다음에 생존 도구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요, 강남은요, 정비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왜냐면 수지 타산이 나와요. 워낙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했을 때 플러스 알파가 나와서 조합원들이 갑니다. 플러스 알파로 이쪽 지역에 있는 정비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분들의 참여도가 더 높기 때문에 정비 사업에 가서 공급이 가능해질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전 반대편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강북권은요, 공급이 어려워질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강북권에서 그냥 노도강 무조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비 사업이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그런 데서 일자리 가까이 있는 곳들은 구축 아파트를 사놓는 게 꽤 괜찮은 초이스가 될 수가 있고요. 강남 쪽에 있는 정비 사업장은 돈이 있다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강남에 정비 사업이 가능하고 공급이 가능해진다면 강남에 공급이 있을 때마다 강북까지 영향이 갑니다. 왜냐면 수요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경기권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강남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비 사업이 잘 돼서 공급이 대량으로 계속 된다면은 강북에 있는 아파트는 사실상 매수를 많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강남에 입주가 있을 때마다 같이 흔들릴 테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보셨다시피 강남의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언젠가는 이대로 가면은 강남의 입주도 느려지거나 굉장히 줄어들다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들어오는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지면 그때 상대적으로 미리 올라있던 강남의 아파트에서 옮겨가잖아요. 강북까지 밀려나가면서 쭉 격차가 벌어졌다가 일부 강북까지 시세가 옮겨 붙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개수가 부족하다면은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통해서 계단식으로 맞춰 나가는데 이때 강남이랑 강북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대중교통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차이일 뿐이에요. 강남에 못 사는 분들이 밀려나면서 강북에 있는 아파트를 사게 될 때는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가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 정권에서 규제 때문에 풍선 효과로 옆으로 밀린 거랑 살짝 비슷한 효과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총 3가지 생존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정비 사업을 살려고 한다면 가능하면 강남 쪽을 사는 게 좋아요. 수지 타산이 나오니까 가능하고요. 강북은 이대로 가면은 건설이 안 돼요. 요새 다 멈추고 있죠. 수지 타산이 안 나와요. 조합도 원하지 않고 시공사도 부담스럽거든요. 자, 두 번째요. 강북 쪽에 만약에 정비 사업이 안 되니까 공급이 안 되는데 인근에 일자리가 있다. 다시 얘기해서 아파트 공급은 어려운데 일자리 때문에 수요는 있다면 그런 지역은 지켜봐도 됩니다. 이런 지역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포라고 계속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강남의 공급이 계속해서 많다면 강북 아파트보다는 강남 아파트를 보는 게 좋고, 만약에 돈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강남에 계속 입주가 많다면 강북 아파트는 조금 보수 쪽으로 보는 게 좋아요. 물론 엄청 싸게 사거나 입지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리고 반면에
강남의 정비 사업장도 많이 부족해서 강남의 아파트 공급이 부족할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언젠가는 아파트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강남에서 밀려 나오는 수요 때문에 강남에서 가까운 순으로 입지가 인기가 있는 순으로 강북 아파트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강북권이라면 매수를 미리 해서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겠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에요. 말 그대로 중산층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부자만 남고 중산층은 무너지고 상고와 하마 있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를 더 미워하기 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세계에서 곳곳에서 쓰려고 했던 방법인데 상당히 많이 완성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돈이 없는 분들, 돈이 어중간한 분들은요. 대출이 없으면 뭔가 도전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은 대출을 꽉 틀어 막아서 뭔가 도전하거나 뭔가 이동하는 거를 틀어 막아놨고 여태까지 정권이 바뀐 다음에도 바꾸지 않았고 이제는 바꾸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생존법을 저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